때 가급적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2차 방정 우리가 보증 과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거는 충분 과정에서 내가 이제 충분하지 않아 이런 건 거야. 그것도 보충을 하고 이것도 또 다 있었어. 2차 함수의 꼭 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 y 델타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형 표준형이 무슨 말이에요?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ax의 제곱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 이런 형태죠. 옆에다가 지금 같이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하는 느낌으로 따라 쓰는 느낌 말고 하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a 값이 뭐 0이 아니어야 하고 항상 그 다음 a, b, c는 뭐여야 됩니까? 상수여야 합니다. 미지수가 아니라 정해진 값이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꼭 지점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이걸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 했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 했어. 이거는 좌변이 0인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a를 나누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a를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왜 묶어서 표현했습니까? 우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이차항의 개수가 1인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묶어서 표현했고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건 a를 곱했을 때 같아야 하는 거니까 가로 안에다가는 a를 나눈 값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플러스 c는 내가 안 넣을 거거든. 왜?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식은 어차피 요 1차항의 개수였던 요 놈을 2로 나눈 거 2a분의 b를 제곱한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가로 안에서나 4a 제곱분의 b제곱이지 실제로는 ax 제곱 bx 얘 곱하면 4a분의 b제곱이었던 놈이야. 필요 없는데 네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이거 더해준 거죠. 그래서 빼줬습니다. 4a분의라고 해야겠죠. a 제곱이 아니고 4a분의 b제곱이요. 그런 후에 얘는 a 곱하기 얘는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x 플러스의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인 식이 되겠죠. 이렇게 맞추려고 지금 힘들게 바꿔준 거니까 D는요 분수꼴 있는데 가만두는 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통분하셔야죠. 마이너스 있는 거 위로 올라갈 거니까 요 C 상수도 마이너스 달고 올라갈 거고 분모가 4a였으니까 통분하면 4a분의 4ac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의 4ac라고 쓸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결정합니까? 2차항의 개수가 다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결정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인 형태 이 말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결정해요. 이놈의 절대값이 폭도 결정하고 이놈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얘가 결정을 하죠. 두 번째가요. 대칭축 엄청 중요하거든요. AX의 제곱 그래프를 X의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얘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대칭축의 방정식은요. 원래 0,0에 있던 꼭 지점을 X의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 시켜놨으니까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의 2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해 와서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너는 항상 이 a 값과 이 b 값 두 가지를 보면서 반드시 뭘 떠올려야 돼? 대칭축의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칭축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대칭축은 어디 있다? x는 마이너스의 2 곱하기 앞에 거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가운데 거 하면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칭축입니다. 대칭성을 이용할 게 아니라면 2차 함수 같은 거 줄 이유도 없어. 여기 있는 요 c 값은 뭘 결정합니까 했더니 x 값이 0일 때 y 값이 c죠. x 값이 0일 때 y 값이 c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왜 주목하냐면 네가 지금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의 그래프를 나타낼 셈이고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에다가는 x값을 표현할 거고 세로축에다가는 그 결과값들 y값을 표현할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 기준이 되는 점에 지나가는 이
지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지 않고 있고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경계가 되는 것들이 항상 Y축 위에 있는 점 어디를 지나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더라도 꼭지점이 지금 3, 4분면에 있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Y절편이 0보다 큰 쪽을 지나가는 것과 0인 걸 지나가는 것과 0보다 작은 걸 지나가는 거는요. 0보다 작은 걸 지나가면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꼭지점의 X좌표 정도, Y좌표 정도 구할 수 있게 주면서 Y절편 내가 어디를 지나가야지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나중에 질문으로 내는 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의 축과는 어디서 만나는지 혹은 Y축과는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의 특징은 Y축 위에 있는 점 자체가 X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인지를 이 C 값이 바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저 값이 곧 Y절편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Y절편이 뭡니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 누구의 좌표?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Y절편 쓰라 그랬는데 0,2에서 만난다고 0,2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그죠? 왜? Y절편에 Y좌표 얼마야 물어봤는데 네가 0,2 하면 질문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절편은요 요 값이 Y절편이 되겠죠. 그럼 이차함수는 사실 끝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끝인 거고 그냥 그래프 그리라 하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건 거야. 근데 나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그릴 거냐면 이놈의 대칭축이 어디 있습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죠? 바로 얘기해야 된댔잖아. 마이너스 2a분의 그냥 얼마? 마이너스 1요. 그러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결정합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3이니까 일자리보다는 좁게 그리겠죠. 어디로 볼록하게 그립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랬더니 꼭지점 구하라고 해서 꼭지점은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값 나오는 건 거지 뭐. 그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야. Y절편이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Y절편은 X값이 0일 텐데 X값이 0인 건 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Y절편 얼마입니까? 했더니 Y축이 여기 있을 텐데 Y축은 X가 0일 때 Y는 얼마야? 4야. 여기는 0,4인 점을 지나가면서 Y절편 물어보면 4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프 그려 이렇게 했는데 이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항상 X, Y축 이거부터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X의 제곱 플러스의 K 못 그립니다. 왜?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못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에서 야 이거 선생님 푸는데 이거 뭐 안 풀려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요. 이차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안 풀려요. 야 그래프 그려봐야지. 네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앞으로는 무조건 그리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프 그려봤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프 그리라고 X축, Y축 근데 저 K가 얼마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그리지? 이러고 있는 건 거야 그냥. 그러지 말라고. 이거 뭐라고? 어디로 블록한 그래프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대칭축은 누구야? X가 0인 게 대칭축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0일 때 얼마니까 K니까 얘가 몇 콤마면 0,K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는 앞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1번이 대칭축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대칭축 위에다가 대칭이 되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표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다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뭐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플러스의 1 빼기 2는 플러스의 3 얘는 x의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의 3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1,3이 여기에 있고요. 어디로 블록한? 위로 블록한 그래프요. 그리려고 하는데 y축과 만나잖아요. y절편 반드시 표현합니다. 알겠죠? 0,1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위로 블록하게 그렸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프를 그릴 이유가 이 문제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내가 이거에서 어떤 부분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자세히 그린다고? 이거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뭐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접하도록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막 왜 자세히 그렸어 도대체?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거 대칭축이 얼마? x는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1이네.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자, 근데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나가면서 접했어요. 접점은 얼마일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나중에. 이거 그래프를 막 x축, y축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그걸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만 그린다.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 방금 전에 했던 것까지 단 한 문제도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풀기 위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내가 이걸 하면 시험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를 결정하시오.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는 거니까 A가 아래로 블록하니까 뭐 0보다 커요. 대칭축을 그냥 바로 생각하라 그랬어. 여기다가 식을 써 아예. X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의 2a분의 b라고 써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라 했으니까 진우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대칭축이 0보다 커 작아? 이게 0보다 크다고 대칭축이? 0의 왼쪽에 있는데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A,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죠? A는 0보다 컸으니까 B는 뭐보다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본 상태에서 결정합니다. B 값은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니까 B가 0보다 커야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0보다 작죠. Y절편 보면서 C네. C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네.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알겠죠? 책을 봤더니 이거하고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왼쪽, 부호가 같으면 오른 이딴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식이 막 바뀌어 있는데 x의 제곱 빼기 2bx 마이너스의 a분의 c 한 값이 y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렇게 외웠거든. 이거랑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 다르면 오른쪽. 이 사람 헷갈려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지 저게? 그게 아니고 대칭축을 이 식으로 쓰라고요. 대칭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식으로 쓰면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의 2a분의 2 할 거니까 얼만데? a분의 b잖아 그냥. 근데 a분의 b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네? a는 그러면 0보다 크네? 그죠? 그럼 b는 0보다 작아져야 되네? b는 0보다 작아져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건 거지. y절편은요 얘인데 마이너스 a분의 c가 y절편인데 0보다 큰 쪽에 있네? 근데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c는 0보다 작아져야겠네? 뭘로 판단할 건지를 기억하는 거지. 여기서 부호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책에 막 문제집 같은 데 써있는 그런 바보 같은 거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뭘로 판단할 겁니까? 대칭축과 y절편으로 직접 네가 식을 쓴 다음에 그놈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차함수의 식은 주로 1번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표현하던가 2번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의 q 이런 형태로 표현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로 표현을 하죠. 정개놓은 게 얘고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한 게 얘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알기 편합니까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다. p, q입니다. 라든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누굽니까 하면 x는 p입니다. 라든가 하는 정보를 얻기 쉽고 얘는요 y의 절편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y 절편이 c인데요 하는 정보 같은 거 얻기 쉽고 그죠? 그럼
꼭지점 주면서 식이 어떻게 돼 하면 이 식으로 만드는 거고, 대칭 축을 알려주면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형태로 만들 거고, y절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어보면 이 형태로 만들 거고, 그 나머지 경우들은 이제 A, B, C 모두를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도 몇 가지가 필요해? 식 3개가 필요한 건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건 x, y를 채워줘야 내가 A, B, C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x, y를 채우는 걸 우리는 뭐? 이 그래프가 지나갈 해라고 하는 건 거고, 해 3가지를 알려주면, 그래서 지나가는 점, 해 몇 개를 알려주면 3가지를 알려주면 이 방식으로 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뿐만 이하면 우리가 식을 바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1,6을 지나갑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6 집어넣으면서 a 결정해서 식 완성해 줄 거고, 두 번째 x의 축과의 두 교점 이렇게 얘기하면 식은요 x의 축과의 두 교점이라고, x의 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점들의 특징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은 y 값이 0입니다. 그럼 특히나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이 두 점도 y 값이 얼마인 점이에요? y 값이 0인 점이에요. 그래서 y 값이 0인 점을 내가 알려줄게 했더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 x의 값이 얼마냐면 하고 2, 4 두 개 알려주겠다는 거야. 이때 x의 값이 2 또는 x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알려준 거니까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하면 x-의 2, x-의 4는 0인 이런 식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고,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두분의 합의 x, 6ax 플러스의 두분의 곱의 x a 한 거, 8a는 0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이 정보는 보자마자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y는 꼭지점의 y좌표 이런 거 안 보고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 a 2와 4를 지나간다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의 6x 플러스의 8인 2차식을 갖고 있겠네? 그런데 꼭지점의 y좌표가 했으니까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얘가 2와 4를 지나가면 2와 4를 지나가면 꼭지점은 얼마죠? 3일 때죠? 이것도 막 식으로 찾아야 돼? 아니죠? 그래서 x값이 3일 때니까 x값이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3,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다는 거네. a값 결정해서 집어넣어주고, 그죠? 세 번째 0,3 y절편 알려준 거죠? 그럼 난 식을 시작할 때 이런 형태로 식을 쓸 건데 이미 c 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알려줬는데 이거 해야 했으니까 해 집어넣으면서 찾습니다. 네가 찾을 게 a 값과 b 값을 찾을 거니까 식을 이미 쓰는 단계에서부터 a와 b를 찾을 식을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a 마이너스의 b 플러스의 3이 8이고요. a 빼기 b는 그럼 5네. 4 집어넣었더니 4, 4, 16a 플러스의 4b 플러스의 3이 3이네. 그럼 16a 플러스의 4b가 0인 거니까 4b 값이 마이너스의 16a인 거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a라서 5a가 5네요. a는 1이네. b는 마이너스 4네.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야 하면서 이제 채워넣기 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를 보고 그래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2차 함수식도 만들 수 있어야겠지? 라고 한 겁니다. 그럼 뭐 중3 때 우리가 다 한 건가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중3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고, 그 다음 4번 이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건 거야. 여기 y는 fx라고 하는 게 뭡니까? y 값이요 x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f는 조건입니다. f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y 값과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있는데요.
f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y와 대응하는 중인 건가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얘인 건 거야. 그럼 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을 넣었더니 1과 대응해, 1을 넣었더니 0과 대응해. 근데 1차식이야.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게 있어. 여기 있는 모든 xy들이 x는 얘, y는 얘가 대응, x는 얘, y는 얘가 대응하면서 모든 점들이 대응관계를 너한테 막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x가 있었는데 f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fx가 됐잖아. 그리고 그걸 바로 y로 삼은 게 얘인데 쟤는 뭐 하라고 했냐면 야 이거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라고 해서 한 가지 가정이 중간에 추가된 건 거야. 내가 여기 0 넣었어? 1이던데요? 1의 절대값이 해봐. 1이던데요? 그러면 이제 y값을 1로 해. 그럼 이건 안 변하겠죠. 여기 x절이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얼마야? 2분의 1이던데요? f 통과하고 나니까 그럼 x값이 2분의 1이야. y값이 얼마야? 2분의 1이던데요? 야 절대값 씌워봐. 절대값 씌웠더니 그래도 2분의 1이던데요? 그럼 시작했던 x랑 맨 마지막에 y 값을 대응하는 관계로 두고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 적으로 지키는 게 함수 관계인 건가요? 1도 마찬가지. 1 넣었더니 f에 의해서 0이 된다고 했어. 절대값 씌워봐 했더니 절대값 씌워도 0이던데요? 그죠? 이건 0이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1과 맨 마지막 0을 대응하는 관계로 점 찍은 게 그래프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음수가 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 2분의 3 집어넣어 했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이렇게 된 건 거야. 그럼 2분의 3일 때는 얼마야?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근데 그거 절대값 씌워봐 했더니 2분의 1인 건 거야. 그리고 시작했던 x랑 맨 마지막 결과인 2분의 1을 대응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2분의 1을 대응시켜야 되니까 양수 쪽에 점이 찍혀야 되는 건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놈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x 그 다음에 y 값이 fx로 정해졌는데 그 다음 절대값을 취한 놈을 맨 마지막에 y로 두는 건 거야. 그럼 어디는 똑같냐면 들어가는 x들은 요놈 이 점은 x값이 얘고요. 이 점은 x값이 얘고요. 이 점은 x값이 얘고요. 이 점은 x값이 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y값이 얘였는데 절대값을 씌운 걸 y 할 거야 했으니까 얘는 y값이 바뀌어야 돼. 양수로. 여기에 점 찍힐 게 아니고 양수로 바뀌어서 점이 찍혀야 돼. 그 밑에 것도 양수로 바뀌어서 그 밑에 것도 양수로 바뀌어서 그 밑에 것도 양수로 바뀌어서 점이 찍혀야 돼. 이게 얘가 말하는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x의 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마치 위로 바뀌어 있는 대칭이 되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왜? 우리는 선대칭이라고 하는 걸 뭘 선대칭이라고 하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선의 수직으로 같은 거리상에 반대편에 있는 점으로 옮기는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마침 x축이었던 건 거야. x의 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 거야. 근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야. 얘는 x축 대칭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야. 이해가 가? 당연히 안 가죠. 근데 그걸 막 외워. 저렇게 되어 있으면 x축 대칭. 다음번에 볼 때 이게 x축 대칭이었는지 이게 x축 대칭이었는지 얘였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하니까 망하는 거야 나중에. 왜? 수학을 왜 못하냐면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외울 게 너무나도 많거든. 수학은 그렇게 치면. 알겠죠?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 가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얘는 어떨 것 같아? 얘는 순서가 바뀌었지. x가 있어. 그 다음에 절대값 x를 한 다음에 절대값 x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때 y 값이 얼마인지를 다시 봐야 돼. f 절대값 x가 얼마인지를 다시 봐야 돼. 그럼 뭐만 차이 나냐면 x 값이 여기에 양수가 들어갔어. 여기에 2분의 1 요 세 값만 내가 비교해 볼게. 요게 아까랑 달라지는지 봅시다. 2분의 1일 때 지금 2분의 1이고 1일 때 0이고 2분의 3일 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거니까 원래 x가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과 대응했고요. f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1은요 0과 대응했고요. 2분의 3은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대응하던 게 f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오히려 요 중간 과정에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씌워봐. 2분의 1인데요? 그럼 f 통과해봐. 2분의 1인데요? 그럼 2분의 1과 2분의 1을 대응시키니까 얘는 변할 게 없죠.
1을 절대값이 O가 1인데요. F1은 얼마예요? 0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 1,0 어디야? 여전히 여기겠죠. 바뀔 거 있어 없어? 바뀔 거 없죠. 양수 쪽은 당연히 바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 어디가 바뀌냐면 음수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원래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3이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놈이 2분의 3과 대응할 건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절대값이 끼어들었잖아. F 하기 전에. 그러면 절대값이 끼어들면서 얼마로 만들었어? 얘를 2분의 1로 만든 건 거야. 그럼 2분의 1은 F 통과하니까 누구하고 같아져야 돼? 2분의 1하고 같아져야 되거든. 결과가 바뀌어버렸어. 그런 다음에 시작과 끝을 x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요? y는 누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자리에 얘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양수값하고 같아지는 y값을 여기 딱 대응시켜야 되는 거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자 여기는 요때의 y값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를 딱 바꾼 다음에 여기 이 자리가 여기 이 자리하고 똑같은데 얘한테서 대응할 y값을 바꾼 y에 대응하는 놈과 같은 놈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 셈인 건가요. 그죠? 음수가 들어가면 양수일 때 y값을 내가 y로 가져가야지 이 느낌인 건가요. 다시요. 음수일 때 양수가 돼버리고 양수가 대응한 y값을 조건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건가요. y로. 알겠죠? 그래서 음수일 때 양수 쪽에 있는 y값을 가져와 음수일 때 양수 쪽에 있는 y값을 가져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0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로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게 대칭이 되어서 넘어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쫙 그려지는 건 거지 이제. 그죠?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x에서 오른쪽에 있는 y 값을 복제해 오는 건가요? 이렇게 넘겨오는 건 거지. 그죠? 있는 그대로의 해석하기를 해야 응용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치면 얘는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씌우나 씌우지 않으나 똑같은 부분은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부분이 어디야? y값이 0보다 클 때죠. 그죠? 그러면 y값이 0보다 클 때가 어디야? 여기 위쪽이 y값이 0보다 큰 쪽이야. y값이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그려질 게 뻔해서 고민할 게 없어. 그럼 y값이 0보다 작은 쪽만 네가 신경 쓰면 돼. 그래서 y는 fx하고 똑같은 결과가 그려집니다. y값이 0보다 큰 쪽에서는요. 그렇지만 y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y fx가 그려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y값을 마이너스 fx에서 그려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x 집어넣고 여기서 그려진 그래프를 네가 보면서 부호를 바꿔서 그려야 된다는 건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그려졌던 거를 부호를 바꿔서 쫙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를 음수로 얘를 음수로 얘를 음수로 얘를 음수로 그려야 된다는 건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빨리 생각하려고 fx가 y값인데 fx가 0보다 큰 쪽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fx가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죠. y값이. 얘의 값들은 반대가 되는 건 거야. 양수가 된다는 건 거죠. 얘가 그럼 안 변하는 곳 x값이 0보다 클 때인데 x값이 0보다 큰 쪽은 어딥니까? 했더니 내가 여기다가 따로 그려볼게요. 원래 이 그래프였던 거가 x값이 0보다 큰 쪽, x값이 여기를 기준으로 0보다 큰 쪽 여기죠? 여기는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x값이 0보다 큰 곳은 안 변한다는 걸 내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x야 x값이 0보다 큰 곳은 그대로야. 그렇지만 x값이 0보다 작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인데요? 했더니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지 보려고 내가 마이너스 2를 생각했는데 f2랑 같아. 2일 때 값이랑 같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시 네가 집어넣는 건 x가 0보다 작은 쪽을 아직 결정을 못해서 내가 지금 x 자리에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서 y가 얼마인지를 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지? 하고 내가 보려고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쓰려고 내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y는 f1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f1은 뭘 뜻하는 겁니까? 0이잖아요. f1이 0.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x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정반대편에 있는 게 y 값이 똑같아요 이 말인 건 것이.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요.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요렇게 넘어와서 그려지는 건가요.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y는 fx가 똑같이 그려지는 건 이번에는 y 값이 0보다 클 때 그렇게 됩니다. y 값이 0보다 클 때가 언젠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중에 y 값이 0보다 큰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y 값이 0보다 작은 곳은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했더니 y 값이 0보다 작은 곳은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y 값이 0보다 작은 곳은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려졌던 거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 말인 건가요? 선생님 이거는 좀 다시 말하면 fx에 내가 여기 2분의 1 같은 걸 집어넣으면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는 2분의 1인데 그게 절대값 y랑 같다는 거야. 그럼 넌 지금 x자리에 2분의 1을 넣었지? x자리에 2분의 1 넣었잖아. 근데 y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어. x자리에는 2분의 1을 넣었어 지금. y자리에는 누가 올 수도 있고 2분의 1이 올 수도 있고 y자리에는 누가 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와도 절대값은 2분의 1인 건가. 그러니까 이 등식 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올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그 말은 x값이 2분의 1일 때의 값으로 y값은 2분의 1도 써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돼. 이렇게 두 점이 찍힌다는 건가요. 그게 이해를 뜻하는 거야. 2분의 1이 찍히던 게 y값에 마이너스 2분의 1도 찍힐 수 있어. 이렇게 y값에다가 절대값 씌워놨더니 위에 값도 되고 y값이 아래 값도 돼. 이렇게 써진 건가요. 알겠죠? 한 번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번 나오면 10번 또 해보면 됩니다.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놈은 이런 놈이란 말이야. 1.1을 넣었는데 누가 나와 결과로? 1이 나와. 0.2를 집어넣었는데 결과로 누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근데 너는 이걸 내가 물어보는 순간에도 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1이 됐겠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됐겠지. 마이너스의 1.8의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하면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얼마? 얼마가 돼야 돼? 봐봐, 이거 바로 안 나오는 사람은 방금 쌤이 얘기하는 걸 안 하고 있는 건 거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가 얘거든요. 왼쪽에 있는 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이런 의미에서 내림과 같다는 겁니다. 내림과 같다는 건 거야. 작은 수로 쓰는 건 거야 결국은. 그죠? 알겠죠? 자기 자신과 같은 숫자를 쓰거나 정수면 그냥 정수라고 쓸 거니까 내려서 표현할 거야.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y는 가우스 x라고 하는 걸 너한테 갑자기 막 얘가 그려버려. y 값을 가우스 x 한 결과로 그래프를 그려버려.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언제 배우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배우는데 그때 처음으로 너네가 왜 이걸 하면서 어렵다고 느끼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그림에다가 그리는 방법거든. 그러니까 너는 x 값은 여기에서 보면서 그리고 y 값은 여기서 보면서 나타내는 건 거야. 여기 위에 찍히는 어떤 점도 한 가지 정보만 주지 않아요.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너한테 x 값과 y 값의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여기서 봐봐.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야 돼? y는 x라고 하는 거는 했더니
x값과 y값이 같은 점을 찍는 거니까 0일 때는 0,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모든 점들이 찍혀 있겠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점들이. 근데 여기에다가 네가 한 단계를 추가하는 순간 가우스 추가하면 이 조건을 통과한 y값만 표현하는 건가요? 집어넣는 x가 이렇게 네가 처음에 먼저 봐. 그러니까 0일 때는 얼마죠 하면 0일 때 0인데 가우스 취한 것도 0이니까 0,0은 찍히는 건가요? 그럼 배로. 1일 때는 얼마야 했더니 1 집어넣었더니 1이고 가우스 1을 한 것도 1이니까 1,1도 찍혀요. 2,2도 찍혀요. 3,3도 찍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찍혀요. 그럼 문제는요.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여기 0과 1 사이의 값들이 들어가. 그럼 y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 0. 얼마 들어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다 돼야 돼. 이 값들은 다 0이 돼야 돼.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0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요거 넣어도 0이 돼야 돼. 요거 넣어도 0이 돼야 돼. 요거 넣어도 0이 돼야 돼. 이 값도 0이 돼야 돼. 가우스를 통과하고자 하면. 그래서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0이 돼야 돼. 요 직전까지는 1이 되는 순간 1이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들의 특징이 뭡니까? 1과 2 사이의 값들이야. 그죠? 여기에 1과 2 사이의 값들이 들어가게 되면 y 값들이 다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그럼 이 값은 1점 얼마인데 1이 돼야 돼. 이 값도 1점 얼마인데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렇게 대응하게 되겠죠. 마치 계단 형식으로 이성경 올라가듯이.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의 2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쌤이 가우스를 취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지금처럼 제안하는 겁니다. 가우스가 없을 때 그래프를 네가 먼저 그려. 이해인데요? 그러면 그때 y값은 누가 알려줘? 세로값들이 알려줘. 그럼 세로값들이 마이너스 2는 언젠지, 마이너스 1은 언젠지, 0은 언젠지, 1은 언젠지, 2는 언젠지, 3은 언젠지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그 아랫값으로 바꿔놓으면 가우스 취한 그래프가 돼버리는 셈이야. 알겠죠? y는 x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4.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에 가우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온다면 0일 때는 0, 1이 되는 건 1일 때랑 마이너스의 1, 2는 언제 됩니까? 루트 2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 여기는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정수가 되는 걸 찾는 건가요? y 값이 정수가 되는 거. 그럼 3은 언제 됩니까? 루트 3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3일 때요. 4는 언제 됩니까? 2일 때랑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정수가 되는 점들은 남아있는 거고요. 남아있고요. 그 사이에 있던 요 값들은 가우스 취한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값이 됩니다. 이 값이 아니라 아래 값들이 돼요. 요 사이 값들은 요 아래 값들이 돼요. 요 사이 값들은 요 아래 값들이 돼요. 정수가 되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여기 지켜야 돼요. 이 값들은 요 아래 값들이 됩니다. 이 값들도 요 아래 값들이 됩니다. 이 값들도 요 아래 값들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알겠죠? 한 번만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요거 두 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게. 이번에는 얘는 그러니까 정수가 될 때를 기점으로 가우스 x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정수가 되는 시점에
점들은 무조건 찍히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네가 수업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건가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가요? 얘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어떻게 하지? 상황이 어떻게 하지? 끝이잖아 이게.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저게 뭐지를 따라 그리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그 다음번에 너 못 써먹어. 따라 그리는 거는. 따라하는 건 못 써먹어. 이거 어떤 의미를 여기 남겨놨는데 y 값이 정수가 되는 점들은 아무튼 다 찍히는 건 거야. 그 사이 값들은 아래 값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네가 정수가 되는 점, 그럼 여기를 봤더니 정수가 되는 거 0일 때 1일 때 각각 정수마다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0일 때는 0 빼기 0이니까 0이겠네. 1일 때는 1 빼기 1이니까 또 1이겠네. 0일 때, 1일 때, 2일 때는 2 빼기 2니까 0이겠네.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겠네.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겠네. 이건 그럼 다 무조건 찍혀. 근데 가우스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일 때 0이야. 안 변해. 이렇게 쌤이 표현할게. 안 변해. 그런데 얘는 어떠냐면 0과 1 사이가 될 때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 형태로 변해. 얘는 근데 안 변해. 알겠죠? 그럼 요 사이 값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로 얘는 변하면서 증가해. 그러다가 1 더 커지니까 얘도 탁 갑자기 커지면서 빼지면서 딱 0이 된 건가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얘가 1일 때는 또 1 빼기 1 됐는데 1.2가 되면 얘는 1.2 빼기 1, 1.3 빼기 1, 1.4 빼기 1, 1.5 빼기 1 얘는 안 변하고 얘는 변한다는 건가요. 변하는 정도가 얼마인데요? 기울기가 1.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값은 분명히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해. 그러다가 2가 되는 순간 2 빼기 2가 되면서 다시 내려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들은 정수와 정수 사이일 때는 기울기가 1이 되게 변하는 놈. 이 말인 건 거죠. 정수와 정수 사이일 때는 1이 되게 변하는 놈. 이렇게 돼요. 계속 이렇게 돼 왔어. 이때까지. 이렇게 앞에서. 이해했는지 봐. 0일 때는 얼마라고요? 0일 때는 2점 0,2. 1일 때는요 2,1. 1일 때는 1,1. 2일 때는 2 빼기 2니까 2,0. 마이너스 1일 때는요 3. 근데 얘는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이 값이 변해 안 변해? 0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항상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결과가 변해 안 변해? y 값이 안 변해. 얘는 어떻게 한 얘기예요? 계속 같은 값이었어 이거죠. 계속 같은 값이었어. 그러다가 정수가 되는 순간 딱 내려가고, 같은 값이었다가 정수가 되는 순간 내려가고, 같은 값이었다가 정수가 되는 순간 또 내려가고, 이런 값이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의 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차함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x의 축은요 당연히 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x의 축의 얘가 한 점에서 만나면서 맞닿아 있을 수도 있고, x의 축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죠. x의 축과 비교하자면.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y 값들이 뭐보다는 크다는 겁니까? 0보다는 크다는 건가요? y 값들이 0보다는 커요. 이게 뭔데요? x의 축. x축이 뭔데요? y 값이 0이 되는 모든 점들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건 거죠. 네가 지금 식으로 표현한 y 값 중에는 단 한 놈도 0이 되는 게 없어. 0보다 작은 것도 없어. 다 0보다 큰 놈만 있는 건 거야. 얘는 0이 되는 거 딱 하나 있네 여기. 얘는 0이 되는 거 두 개나 있네. 만약에 네가 요 점에 집중하면서 야 얘가 누구야? 라든가 얘가 한 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떨 때 그렇게 돼? 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0이 되는 점만 집중하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저기 있던 저 식 하나가 있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y 값이 얘가 될 수도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방정식을 풀면 x 값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0이 되는지 얘가 알려주는 거지 식이. 맞죠? 뭐 어떻게 이건 구할 건데 인수분해 하거나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 거죠. 그럼 여기 a, b, c로 나타낸 상태에서는 뭐는 못 찾으니까 인수분해 못 할 거니까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썼더니 2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에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때 얘가 한 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2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없어요. 예? 금시초문인데요.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2차식이고 2차식이 0이 되는 거를 인수분해해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 이렇게 하지. 근데 그 1차식 두 개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건 있기는 있지. 그런 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x 빼기 1, x 빼기 1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나타낼 때 그래서 x는 1하고 굳이 중근이라는 거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어. 중근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를 네가 구분해 보면 중근을 써놨으면 얘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이 2차식은 x 빼기 1의 제곱은 0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런데 근이 1입니다 해놓으면 x 빼기 1에다가 다른 게 있는데 없는 건지 이게 똑같은 건지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완전 다르죠. 그죠? 지금 그래서요. 아니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면 3개야. 2개야. 3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면 3개야. 4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면 4개야.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면 n개야. 그걸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건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인데 그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그럼 선생님 이거 한 개라고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보면 한 개라고 하겠지. 만나는 점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2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놈의 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해는 분명히 중근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중근이라는 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뜻하는 건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교점은 몇 개냐고 물어보면 한 개인 거고 해는 몇 개냐고 물어보면 서로 같은 2개인 건 거죠. 서로 다른 해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개라고 대답할 거야. 서로 다른 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같은 해니까 서로 다른 거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얘가 서로 같은 두근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서로 같은 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하기 빵 빼기 빵 돼야 같은 애가 될 거니까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이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렀었고 이 판별식은 근이 실근으로 2개 존재하는지 중근으로 1개 존재하는지 종류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주던 놈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교점이 하나인 셈이야. 근데 절차는 이렇다는 겁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라고 하는 얘한테는 원래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x의 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점은 특히나 y 값이 뭐가 되는 점이고 0인 점이 되는 건 거고 그래서 우리는 y 값자리에 0을 집어넣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걸 찾았고 그거는 요 두 점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딱 두 점만.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식 요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식의 판별식은 그냥 2차 함수식의 판별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판별식은 어디에서만 따지는 건데 방정식에서 해구할 때만 따지는 건데 식이 요렇게 가서 요놈의 판별식이 뭡니까 하면 이제 우리가 해를 찾던 것 중에 저 근호 아래 있던 부분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려면 플러스 어떤 값, 마이너스 어떤 값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저 부분이 0보다 커야 하나는 플러스 얼마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얼마 되게 나와. 아까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대칭축이 누구였습니까? 대칭축은 안 봐도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점으로 해가 되는 두 개가 있다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점으로 플러스 2a분의 루트 d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해가 생기는 건 거지 당연.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0이면 중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럼 안 만나는 경우는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걸 찾아봐 했더니, 그래서 내가 x 구해봤거든요. 구해봤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를 이제 그냥 판별식 d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구해졌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데, 얘가 0보다 작아지면 허수고, 허수는 만나는 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건 거죠. 알겠죠? 그래서 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1번 2번 접한다. 2번 접하게 3번 만나지 않는다. 3번. 그렇지만 넌 어떤 느낌 항상 있어야 된다고? x의 제곱 플러스의 4x 플러스의 k가 만나는 점이 되는 건 y 값이 0이 될 때이고, 얘는 0이 되는 걸 찾아도 없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했는데 얘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안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던 부분이 2로 나눈 거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c 한 걸 쓸 거고, 더 간단하니까 얘가 0보다 커지면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 하면서 두 개 생기는 건가요? 얘는요 중근이 되면 돼요. 얘는요 0보다 작아지면, 근원이 0보다 작으면 그런 x값 존재 안 하는 건 거고, 만나는 걸 찾아봐도 x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 하는 건 거라고요. 알겠죠? 간혹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아래로 블록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의 4x 플러스의 k y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위로 블록하게 생겼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중근을 갖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한 건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크다? 이건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거 뭐하는? 야, 판별식하고 이 그래프가 위에 있어가지고 0보다 크다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판별식은 어디 있던 놈이야? 만나는 점에 x값 찾고 x값이 진짜 얼마인지를 내가 찾는 과정 중에 근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고, 이게 0보다 크면 존재하는 건 거야. 존재해. 뭐가? 해가 존재해. 누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해. 0보다 작으면 0이 되는 점이 존재 안 해. 이것도 존재 안 하는 거야. 요 경우도 존재 안 하는 건 거야. 그럼 근호안이 0보다 작아져야 돼. 이 경우도 근호안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건 거야. 그죠? 맞아? 해가 없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 거야. 알겠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 거야. 그러면 8번으로 가셔가지고 이차함수 이거 어디로? 위로 블록하게 생겼어요. 그래프 그리라고 한다고 x, y 쭉 그리고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날까 만날까 두 점에서 만날까 나는 몰라요. 이 상태로는 내가 알 수가 없죠.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그러면 만약에 1번 경우라면 같은 x일 때 y값 중에 같아지는 y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야 y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 거하고 y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 거하고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같은 x에서 같은 y값을 갖는 걸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 위에서 같은 x에서 같은 y를 갖는 놈이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면 만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는 해로 보면 같은 xy를 동시에 가진다는 겁니다. 같은 xy를 찾아봐. 이거 만족하는 거 하면 너네는 뭐 해서 풀어야 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연립해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대입법 혹은 가간법 이용하죠. 그럼 내가 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의 4x 플러스의 1은 하고 얘를 바로 쓰면 이게 뭐라고 쓴 거냐면 y 값이 얘고 y 값이 얘인데 얘랑 얘랑 같아요 한 거니까 누가 같다는 거야? y가 같을 때 이렇게 쓴 건 거야 식을. y 값이 같을 때 하고 네가 지금부터 이 식을 풀잖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풀었어. 는 0.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등호가 참이 되는 다시 y 값이 같아지는 이걸 풀어내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x 값을 구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x 빼기 4, x 빼기 1은 0 이렇게 찾고 나면 x는 1 또는 x는 얼마요? 4.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 y 값이 같아질 때 x 값이 얼마일 때냐면 1일 때랑 x 값이 얼마일 때냐면 4일 때 같아져. 이렇게 이건 찾은 건가요. 만약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만 궁금한 상황이었으면 이 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면 이 상황이고 3번. 그죠? 얘가 서로 같은 두 개가 되면 중근을 가지면 2번인 상황이고 접하는 상황이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1번인 상황이죠. 안 만나는 상황인 거야. 그랬으면 이게 굳이 인수분해 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풀면 되는 건가요?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두 점에서 만나요. 0하고 같아야 접해요.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이렇게 하는 건 것이. 여기에 뭐 K 같은 게 이렇게 왔다면 여기에 문자가 K 같은 게 있어가지고 K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판별식으로 그 다음 가야 되는 건 것이. 그 다음 두 교점을 A와 B라고 할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 점과 이 점의 XY 좌표를 찾은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 길이 얼마인지 이 길이 얼마인지 찾아서 요 길이 찾아야 되는 건 거야. 알겠죠? 근데 너는 방금 전에 구했던 해 이거 1하고 4하고 있잖아. 갑자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더니 4 빼기 1은 3 이러고 있어. 4 빼기 1은 뭐야? 1은 여기고 4는 여기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넌 찾은 건 거야. x 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라는 건 거야 지금. 그죠? 직선을 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 x가 1 증가할 때 x가 1 감소해. x가 2 증가할 때 2 감소해. x가 3 증가할 때 3 감소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 여기도 그럼 3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한다니까 3, 3은 9, 3, 3은 9 루트 얼마? 18 3 루트 2요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죠? 1대 1대 루트 2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만나는 교점을 A와 B라 할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나중에. 다시 가볼게요. 오늘 하고 있는 거 이제 종합해 보면 2차 함수 같은 게 이제 등장해. 그럼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는 이렇게 생겼나?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어. 이렇게 생겼나? 만날까 안 만날까 나 모르겠는데 궁금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럼 너는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그 단계가 얘랑 같습니다 한 단계가 이게 뭐라고? 요렇게 네가 식을 쓰면서도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식을 쓰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 본인한테 설명해야 돼. 내가 얘라고 쓰는 순간 y 값이 같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넘기면서 x를 구하는 동안에 x 값을 내가 구하는데 그럼 교점에 x 값 구하는 건 뭐야? 근데 갑자기 중근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기 x 값이 2인 곳에서 x 값이 2인 곳에서 만난다는 건 뭐야?
y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럼 만나는 교점은 얘한테도 해고 얘한테도 해니까 여기 넣든 여기 넣든 네가 구하면 돼. 이게 편하니까 2 집어넣었더니 얼마? 2, 3은 6 더하기 1 한 거 7이죠? 그럼 2,7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라는 건 거지 얘는. 알겠죠?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겁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x 좌표만 구하라고 하면 2 하고 끝내면 되지만 만나는 좌표가 뭡니까 했으면 2,7을 다 찾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9번은 위치관계를 조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마지막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 얘랑 얘가 같아지는 y 값이 같아지는 방정식 풀려고 이렇게 했더니 중근을 갖네. 접하네.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알겠죠? 저기 해를 안 가졌으면 안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해를 가지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위치 관계가 그러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k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빼기 k가 0입니다. 그리고 요놈의 해는 누가 결정해? 이제 판별식만 바로 알아보면 되는데 짝수 b'의 제곱 빼기 ac 하는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0하고 같으면 접하는 경우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11번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어디로 블록한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요. 바로 뭐부터 본다 그랬죠? 대칭축부터 본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의 2a분의 b한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의 1요.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편하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의 2입니다. 그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2이고 최대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죠? 이 그래프요. 위로 블록한 그래프요. 대칭축이 누굽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한 거 1요. 1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2네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1,2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 이번에는 얘가 말하는 최소 최대값 뭔데요 선생님? y가 얘인데 얘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y의 최대값 물어보는 건가요? y는 얘인데 얘의 최소값 물어보면 y의 최소값 말하는 건 거지. 주어가 y거든요. 지금 y값 중에 최대인 게 누굽니까? 하면 이 점 중에 y값이 최대인 건 저 위에 있는 얘죠. 최대값은 2, 최소값은 존재 안 해요. 왜요? 계속 작아질 거라 가지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x거든요. x. x가 있어야 y 값이 있는 건가요? x도 없는데 y 값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우린 아래로 블록한데요. 대칭축이 누굽니까? x는 3요. 이거는 모든 x 값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는 1부터 4까지만 그리네. 1은 어디 있어요? 4으로부터 2, 1 같은 간격으로 4는요.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원래는 그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 그래프는 원래는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요. 왜? x도 없는데 y값이 어떻게 대응을 해? 그런 다음에 이 값에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보면 높낮이 중간에 y값인 거니까 최대인 건 얘고 최소인 건 여기겠죠. 오히려. 그래서 x값이 얼마일 때가 1일 때가 뭐가 될 거고 최대값인 거니까 대문자로 씁시다. x의 값이 맥시멈 4일 때 3일 때죠. 오히려 x값이 3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 집어넣고 구하면 되고 최소값은요 3 집어넣고 구하면 되죠. 이 그래프는요 위로 블록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칭축부터 보라고 하는 건가요? 자꾸 너네가 최대 최소하면 막 자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고 시간 막 다 날리면서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완전 제곱식 그 뒤에 있는 거 상수 쓰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칭축이 뭡니까? x는 얼마요? 4요. 그럼 2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3은 여기, 2는 여기. 그럼 2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그럼 2일 때가 최소고 3일 때가 최대인 건 거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2일 때가 최소값이고 x의 값이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2 집어넣고 구하면 되고 3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2x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막 저기 넣고 여기 넣고 시계값을 물어보면 문자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하나가 2차보다는 1차가 편한 식이라고 했어요. 어렵게 보느니 편하게 보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는데 여기 봤더니 x, y 사이 관계가 한 개 있으니까 y제곱 대신에는 내가 써놓을 수 있긴 있겠네. 4 빼기 x의 제곱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2x는 2x로 하고 쓰고 y제곱 대신에 4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썼더니 이건 우리가 뭐 흔히 보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2차식 보자마자 너는 또 뭐가 바로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는데 뭐가? 이걸 계산한 전체 결과를 y라고 하면 x, y 사이의 관계가 근데 얘가 물어본 이거의 최대값은 이놈의 최대값이고 이놈의 최대값은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또 그래프상에서 최대, 최소 찾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얘는 대칭 축이 누구니까요? 또 x는 1, 0 그죠? 그럼 최대값은 1일 때가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원래.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뭘 했습니까? 대신 집어넣기를 했죠. 나 대신에 우리 진우가 왔단 말이야. 또는 진우 대신에 내가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우는 이 문제 막 10번 문제, 11번 문제 이런 거 척척 풀어내는데 나는 못 풀어. 그럼 대신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나는 이 문제 못 푸는데 대신 오는 애가 막 풀어. 그럼 내 대신 온 게 아닌 건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 y제곱 대신에 왔잖아요. 여기. 어떤 수의 제곱을 보면서 네가 처음으로 느껴야 되는 건 항상 쌤이 말하지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은 값 절대 안 돼. 근데 얘 대신에 네가 누굴 썼냐면 마이너스 4x 제곱을 썼단 말이야. 근데 x 자리에 막 5 같은 거, 6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맞죠? 그럼 너 이거 생각해봐. 이거는 2랑 마이너스 2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얘 2일 때 0이 돼, 마이너스 1일 때 0이 돼. 그래프 그렸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건 언제야 하면 아까 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거거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건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네가 여기를 대신 집어넣는 순간 이 대신 집어넣은 얘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들어가지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12번 같은 문제 있잖아. 12번 같은 문제 갑자기 이런 범위에서 왜 내가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13번 같은 문제가 그렇다는 건가요? 13번 같은 문제가 너한테 티나게 x값의 범위는 1에 라고 안 했지만 이거 범위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1등급 너네가 받을 애들 중에도 틀리는 애가 있을 거야. 알겠죠? 다시 말하면 네가 이걸 안 읽고 이렇게 풀어내면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그래프 그리는 건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x값이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1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x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오답이 있을 것 같아? 최대값은 맞추라, 최소값은 없어요 해서 틀리겠죠. 알겠죠? xy가 실수일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x는 x대로 2x의 제곱 빼기 4x, y는 y대로 y제곱 플러스의 6y. 실수 전체라고 했고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이놈의 최소값은요, 얘는 얘대로 최소값이 존재하죠.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 얘대로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때가 언젠데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만들 그때인 건 거지. 2로 묶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럼 플러스 1 하면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더니 이건 2라서 2 빼줘야 되고 그죠? 얘는 y제곱 플러스 6y인데 얘는 그러면 플러스 9 했다가 빼기 9 해줘야 얘는 뭘로 만든 건 거야? 식을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얘는요 y 플러스 1 3의 전체 제곱 나머지 떨거지 남아있는 것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의 11 얘가 언제 최소가 됩니까? 제곱하는 거는요 0이 아닌 이상 음수가 되건 양수가 되건 0보다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인 상황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x 값이 얼마일 때? 1 그리고 y 값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얘 빵 전체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건 거죠. x에 관한 2차식과 y에 관한 2차식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이제 밑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의 4x 마이너스의 y 제곱 플러스의 12y 빼기 18 이렇게 등장해도 이건 최대나 최소를 갖는 2차식이야. 그럼 그래프를 생각하면 언제 최대값이 됩니까?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얼마일 때? 1일 때요. 얘는 얘대로 보면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언제 최대값이 됩니까? y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1일 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집어넣고 구할 건데요.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의 2 플러스의 4 6 집어넣었더니요. 마이너스의 66 36 플러스의 72 마이너스에 이제 18 있는 거 이게 그럼 전체 최대값이 되겠죠. 얘 중에 제일 큰 것과 얘 중에 제일 큰 것과 그걸 더한 값이 그럼 제일 크겠지 말인 건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네가 0, 0 얘를 쓰고 있어도 되고 각각의 2차식을 보면서 의 느낌은 얘는 얘대로 정하고 얘는 얘대로 정하는 거니까 이놈이 최대고 이놈이 최대일 때 전체는 최대겠지 라고 생각해도 되고